안녕하십니까. 그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GNU 리눅스라는 대주제로 여러분들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서두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 이어서 다섯 번째 내용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요.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이제 레드햇 계열의 리눅스 배포판과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 배포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모바일 운영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하고 나서 이 모바일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모바일은 지금 웹과 모바일은 이제 거대 시장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었던 리눅스 커널의 이제 여러 다양한 이제 배포판, 그래서 이 리눅스 커널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되어지는 오픈 소스 버전의 플랫폼이 안드로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젠 그리고 LG 웹 OS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모바일 운영 체제에 대한 그 기본 플랫폼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 시장 흐름들을 한 10여 년, 지난 10여 년 동안 기본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통계치를 가지고 잠깐 살펴보면, 기본 이제 데스크탑과 모바일 그리고 타블렛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요. 점유율을 봤을 때 그 데스크탑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모바일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2009년도 국내에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아이폰이 2009년도에 상륙을 했지만, 아이폰이 이제 나온 것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2007년도에 국내보다는 이제 2년 먼저 앞서서 이제 이 아이폰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폰이 이제 국내 상륙하고 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이 이제 데스크탑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017년, 2018년 요 사이에 모바일이 운영 그 데스크탑의 점유율을 이렇게 역전하는 이와 같은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이 52% 정도, 53%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데스크탑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결론은 데스크탑의 퍼스널 컴퓨터 PC의 이제 그 거의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스크탑에서는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윈도우가 이제 그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윈도우 데스크탑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37, 3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바일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안드로이드가 38% 정도의 전체적인 운영체제 시장에서 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서는 안드로이드와 이 iOS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99%, 거의 100%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나머지 0.1%가 이제 타이젠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 모바일 운영 체제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웹과 모바일의 시장이 급격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급격하게 이제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기본적인 흐름이고, 그렇다면 이제 모바일 운영 체제에 대한 시장을 갖다 봤을 때 구글의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제 86%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애플의 이제 iOS가 13.7%, 둘이 합해서 이제 거의 뭐 99.9%죠. 나머지 이제 비율이 이제 기타 이제 모바일 운영 체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제 윈도우 10 모바일이 0.3% 정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하는 건데, 이 모바일의 역사를 이제 한 10년 정도로 봤을 때 보면, 초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비한 OS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RIM 블랙베리죠. 블랙베리
애가 이제 하는 형태들이 얘네들이 이제 모바일 쪽에서 기본적인 시장의 1, 2위를 다퉜던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급격하게 안드로이드가 급격하게 이제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구인 구직이라든지 이런 통계치를 봤을 때요, 안드로이드 즉 자바죠, 자바라든지 코틀린 이런 랭귀지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운영 체제에서는 안드로이드와 iO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 운영 체제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오픈 소스 안드로이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이 안드로이드가 거의 87%의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안드로이드를 안 할 수 없고요. 이 안드로이드도 결론은 리눅스 커널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운영 체제 쪽에서 오픈 소스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기본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의 이제 iOS가 2007년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개방형 휴대전화 동맹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79개의 기업이 모여서 모바일 장치에 대한 개방형 표준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제 동맹을 맺은 이제 이 같은 것들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이제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 사회를 갖다 인수를 하고 개방형 휴대전화 동맹 쪽에서 이거를 발전시키는 이와 같은, 그래서 리눅스 커널 2.6을 기본 베이스로 한 모바일 플랫폼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기본 베이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쓰기 위해서 절대 빠지지 않는 운영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아파치 2.0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쪽 라이센스에서 주로 이제 그 BSD 계열 라이센스에 속하는 게 BSD 라이센스와 MIT 라이센스 그리고 아파치 라이센스를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 쪽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대표적인 이제 프로젝트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MIT 라이센스를 거의 30-40%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SD라든지 아파치 이런 라이센스들이 대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리눅스 커널을 위해서 GNU GPL 2.0 라이센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안드로이드는 이제 개발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자바라는 랭귀지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바라는 랭귀지, 이 안드로이드를 갖다 만들 때요, 안드로이드 만들 때 구글 쪽에서 이 자바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제 API를 갖다 가져다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구글과 오라클사가 여러 가지 한 7, 8년의 긴 시간 동안 저작권 분쟁을 하죠. 오라클 쪽에서 이제 선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자바 기술에 대한 권리가 오라클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글 쪽에서 이제 이런 안드로이드를 만들어낼 때 우리 쪽에 있는 자바 기술에 대한 특허권 있는 몇 가지를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걸 침해를 했다라고 이제 그 오라클사에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죠. 그래서 2018년 이제 최종 판결이 이제 기본적으로 구글 쪽에서 안드로이드를 만들 때 자바 기술 오라클에서 가지고 있는 자바 기술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이 엄청난 금액의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글 쪽에서도 이제 이런 그 7, 8년에 거치는 이제 자바 저작권 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식 랭귀지로요, 코틀린을 기본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뭐 구글 쪽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자바라든지 이클립스를 이제 대부분 사용했었는데, 구글 쪽에서 이제 이 코틀린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바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앱이라든지 어플을 만들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리고 코틀린을
공식 언어로 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안드로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C++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안드로이드에 대한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갖다 보게 되면 제일 밑단 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위치하고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리눅스 커널이라는 것은 운영체제, 즉 이 모바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을 갖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라이브러리를 갖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쪽에서 그래서 커널 단과 라이브러리 단 같은 경우는 C와 C++를 이용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발을 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뭐 SSL을 갖다가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래픽 관련된 것들을 오픈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웹브라우저 관련된 웹 킷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퍼블릭 도메인 이제 그 어떤 특정 라이센스가 아니고 이제 퍼블릭 도메인으로 경량 이제 DBMS인 SQLite가 이 라이브러리 쪽에 다양하게 이제 포진하고 있는 형태들이고요.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이제 기본적인 기술들을 갖다 이용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런타임 이런 그 버추얼 머신을 이제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널 단과 라이브러리 단에서는 주로 C, C++ 그리고 이제 윗단 쪽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프레임워크 관련된 것들이 주로 이제 자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매니저라든지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 매니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SMPP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메시지 프로토콜을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쪽에서 MQTT라든지 다양한 이제 개인 메시징 프로토콜들을 서비스를 갖다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SMPP라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갖다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요 자바나 이제 코틀린만 꼭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C나 C++로 이제 그 네이티브 이제 그 앱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JNI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기술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아키텍처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C나 C++ 그리고 자바, 코틀린을 갖다가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도 결론은 리눅스 커널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제공되어지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 혹자들은 이런 이 안드로이드를 오픈 소스로 볼 거냐 말 거냐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오픈 소스다 아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랫폼들을 갖다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폐쇄된 형태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도 몇 가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안드로이드도 이제 오픈소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냐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관점의 차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모바일 운영체제 쪽에서 타이젠이라는 모바일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 타이젠이라는 운영체제는 리눅스 재단 쪽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기여자로 참여하는 게 삼성전자죠. 국내 삼성전자 쪽에서 모바일 운영체제 쪽에서 이제 그 바다라는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가 그 바다라는 운영체제를 이제 버리고 이 타이젠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주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 쪽에서 이 타이젠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리눅스 재단에 이제 타이젠에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2013년도에 삼성 갤럭시 기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타이젠 스마트폰으로 이제 제톤을 갖다가 인도 쪽에 이제 출시하는 형태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쪽에서 이 타이젠을 사물 인터넷, 요 IoT를 위한 운영체제를 지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타이젠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삼성 스마트 TV 쪽에 이런 타이젠을 내장하고 있는 스마트 TV도 다양한 제품군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젠은 라이센스가 다양해요. 다양한 이제 라이센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GNU GPL 2.0부터 시작해서 라이브러리 관련된 LGPL 그리고 아파치 2.0 BSD
이제 플로라이즈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리눅스 재단 쪽에서 자기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자기들이 만든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그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승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OSI 쪽에서 승인이 된 그 라이센스는 아니고요. 또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호환이 되지는 않고, GNG GPL이네. 이제 그런 형태들, 이제 그런 라이센스, 특이한 라이센스도 있고요. 이 타이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C++, 그리고 HTML5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을,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젠 같은 경우도 타이젠 스튜디오라는 개발 환경을 갖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벨로퍼 이 타이젠.org에 가시면 이 타이젠 스튜디오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코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타이젠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이제 그런 기술 문서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젠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쪽에서 이제 기본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코어 레이어 쪽에서 이제 타이젠 API라든가 뭐 코어 서비스, 다양한 이제 컴포넌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래픽, 멀티미디어, 다양한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위치 기반 메시징이라든지, 요 PIM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널 인포메이션 이제 매니저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주소록이라든지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컴포넌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타이젠도 앞에서 이제 안드로이드와 같이 보셨던 것처럼 기본 베이스는 리눅스 커널을 가져다 이용한 형태를 우리가 이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바일 운영 체제에서 웹 OS, 우리가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 쪽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업이 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 LG 웹 OS는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요 LG 웹 OS 같은 경우는 첫 출발은 이제 팜 OS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발했고요. 팜 소스 쪽에서 이제 뭐 PDA라든가 스마트폰을 운영체제로 용으로 이제 개발된 운영체제가 이제 팜 OS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팜 OS를 HP 쪽에서 인수를 하죠. 그래서 2010년도에 휴렛 파커드 쪽에서 HP 쪽에서 팜 OS를 인수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운영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HP 쪽에서 이제 오픈 웹 OS라고 해가지고요, 오픈 소스 개념으로 해서 웹 OS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HP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요 웹 OS를 LG전자에서 2013년도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수를 하는데 특허권까지 다 인수를 한 게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인 소스 코드라든지 문서, 웹사이트 관련된 여기에 국한된 특허 사용권이죠. 특허 사용권만을 이제 LG전자 쪽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G전자 쪽에서 이런 특허권, 그러니까 특허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LG전자 쪽에서 이런 특허권을 구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주춤하던 사이에 퀄컴 쪽에서 이 HP 한테 웹 OS에 대한 특허권을 인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LG전자 쪽에서 이제 그 처음에 웹 OS를 인수했을 때도 HP 쪽에서 이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퀄컴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LG 쪽에서는 이제 2014년도에 이 웹 OS를 인수해서 이제 스마트 TV를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품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출시를 하게 돼요. 삼성에서 이제 그 타이젠이라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봤었던 것처럼 삼성에서도 이제 그 IoT 사물 인터넷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물 인터넷을 지향하기 위한 모바일 운영 체제로 타이젠을 활용하기 위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데, LG의 웹 O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존 모바일 운영 체제 시장에서 안드로이드가 데스크탑은 윈도우지만 모바일 쪽에서 안드로이드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장악력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새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oT를 통해서 이제 새로 생성되는 이런 시장에서 먼저 선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젠이라든지 삼성전자의 타이젠이라든지 LG전자 웹OS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런 사물 인터넷,
이와 같은 시장에 주로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중점을 두고 참여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자동차에 이런 LG 웹 OS를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이제 펼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갖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LG 쪽에서 웹 OS를 2013년도에 인수하고 나서 5년 뒤에, 그러니까 2018년, 올해죠. 2018년 3월에 웹 OS에 대한 오픈소스 버전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웹 OS OS라고 해서 오픈소스 에디션 버전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용자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화하는 것들은 내부 인력의 한계를 외부 인력을 포함시켜서 최신 기술을 적용하면서 좀 더 빠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오픈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태들이고, 결론은 이제 이런 오픈소스 버전을 이제 배포를 하면서 시장 생태계라든가 이런 장악력 이런 것 주도권을 웹 OS 쪽에서 LG 쪽에서 갖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이제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이런 웹 OS에 대한 오픈소스 버전을 공개를 하면서 이 오픈소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후원 이런 것들에 적극적인 로 LG가 참여하고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LG 웹 OS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아파치 2.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 랭귀지 같은 경우는 C++ 그리고 Qt를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형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Qt 같은 경우는 리눅스 베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 이제 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데스크탑 환경인 KD라든가 그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KD 쪽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Qt를 Qt 디벨로퍼라는 스튜디오를 갖다 이용해서 통합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놈 쪽에서는 이제 GTK 플러스를 갖다 이용해서 개발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웹 OS 쪽을 할 때는 C++과 Qt를 우리가 익혀야 되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웹 OS에 대한 아키텍처가 다양하게 했는데 윗단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SDK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기본적인 관리라든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되어진 형태들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좀 볼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서비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이제 그 웹 OS 쪽을 하게 되면 노드 JS를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이 아키텍처 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술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OS 자체가 웹이 앞에 수식으로 붙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크로미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크로미엄이라는 이제 웹 엔진을 갖다가 컴포넌트 쪽에서 크로미엄을 갖다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웹 OS가 IoT 쪽에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 웹 엔진은 이 크로미엄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몇 기가 되는지 그래서 이 웹 OS를 IoT 쪽에서 경량화 시키기 위해서 타이젠 쪽은 이제 사물 인터넷 쪽에 적용하기 위한 경량화된 타이젠이 이제 제공되어지고 있는데 LG 웹 OS 쪽에서도 이제 이 경량화 버전의 이 웹 OS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웹 크로미엄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뜯어내. 그러면 크로미엄을 갖다 빼게 되면 웹 OS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다양하게 이제 차후에 웹 OS가 IoT 사물 인터넷에 적용하기 위해서 경량화된 버전의 웹 OS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이제 LG 쪽의 추진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전에 이제 리눅스 배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크로미엄 OS를 갖다 이야기했었는데 오픈소스 버전에 자 근데 이제 크로미엄 웹 브라우저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크로미엄을 갖다가 기본 베이스로 웹 엔진으로 채용하고 있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기본 베이스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Qt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Qt를 이용을 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노드.js, 웹 OS의 특징
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HTML5라든지 CSS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젠도 마찬가지고요. 타이젠이나 LG전자의 웹OS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와 그리고 HTML5 를 통해서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산 버전 BSP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버전 여러 가지 처리를 갖다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들을 갖다가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쭉쭉 봤던 것처럼 안드로이드나 타이젠이나 웹OS나 기본적인 베이스는 리눅스 커널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와 같은 형태들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양한 모바일 운영체제, 그래서 이 모바일 운영체제를 보면서 모바일 운영체제의 시장이 최근 10년 동안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봤고요. 모바일 운영체제의 시장 점유율에서 안드로이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고, 그리고 그거를 추격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IoT 쪽에 중점을 두고 발전되고 있는 타이젠과 삼성전자의 타이젠과 LG전자의 웹OS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나 그리고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의 사물 인터넷 이런 여러 가지의 시장성을 봤을 때 리눅스 커널은 점점 중요도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오픈소스 개념의 이 리눅스 커널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전에 봤었던 리눅스 배포판에 이어서 다양한 모바일 운영 체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제 5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